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물가지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코어 CPI,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예상을 좀 많이 상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 뭐 재점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 정도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 디스인플레이션은 유효한데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 이 디스인플레이션 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 이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한 거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하는 타이밍이 늦춰진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 거라는 거죠. 물가지표가 저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된다는 아닙니다. 그런 불안감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3월, 5월에서 6월로 늦춰졌다라는 게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금리와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일부 악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젯밤 주식시장이 움직였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야, 주식시장이 드디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된 거를 반영하기 시작했구나. 어젯밤은 분명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진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사실 어젯밤은 주식시장이 하락한 게 좀 이런 거는 그냥 핑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 지금 이제 하루 하락을 했는데요. 어젯밤 하루 하락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시장이 관심사가 좀 달라졌구나. 요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게 요즘에 주식시장을 잘 끌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엔비디아 어젯밤 보시면 안 빠졌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0.17%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대장이 안 죽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몇 달쯤 전에 주식시장은 사실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붙어 해가지고 미국의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 다음부터 해서 이 금리나 기대감은 이제 갖다 버리고 여기 이 순간부터 해서 이제 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뭐 미국 기업들은 잘 나간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기대감으로 옮겨 탔거든요. 재료를 관심사를 옮겨 탔어요. 관심사를 옮겨 타고 나서 이제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다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었지만 이거 다 무시했다고요. 어젯밤은 이제 물가지표가 딱 발표가 되고 나서 물가지표 때문에 다시 뭐 금리나 기대감 후퇴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루 정도 빠졌는데 어젯밤 하루 빠진 걸 보고 야 이제 다시 주식시장이 기업의 실적에만 신경 쓰다가 드디어 이제 금리나 기대감을 다시 반영하는구나 본격적으로 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 이유가 엔비디아 같은 거 보시면 아직까지도 멀쩡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함에 따라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먹고 살던 그런 업종들 있죠.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큰 충격을 받았겠죠. 뭐 특히 약했던 하여튼 뭐 금리나 기대감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친구들은 좀 많이 하락하기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대장입니다. 그죠? 대장은 아직까지 제 생각엔 멀쩡하다 이겁니다. 대장이 멀쩡하기 때문에 뭐 어젯밤 미국 증시의 하락을 보고 야 이제 뭐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가 관심을 돌렸다. 기업의 실적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그죠? 어떤 뭐 금리나 기대감 후퇴한 걸 반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 어젯밤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버린 것은 제가 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제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저 거의 뭐 한 3~4%대의 그런 폭락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오히려 매수하거나 뭐 그런 그죠. 그런 폭락이나 그런 눌림이 나오면 차라리 그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지는 모습을 어젯밤에 오히려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는 뭐 실질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된 거를 반영했다.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원래 단기적으로 워낙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한 번쯤 하락을 하고 싶었긴 했는데 마침 이제 울고 싶었는데 그 물가지표가 나와서 뺨을 딱 때려준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신고가 랠리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막 하루에 막 2%씩 빠지는 이런 급락은 정석적인 관점에서 뭐다? 이 눌림시 매수가 맞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하방을 진입할 만한 근거가 없진 않은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뭐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면서 하방 베팅을 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근거가 모자랍니다. 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어디가 고점이냐에 대한 그런 확인도 지금 되지 않았고, 아무튼 앞으로 확인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봐라. 추세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기 봐라. 몇 달이 걸렸냐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두 달 걸렸고, 여기서는 거의 뭐 3달 가까이 어떤 추세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저와 여러분들 어젯밤에 봤죠. 그죠? 어제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요. 근데 지금 어젯밤에 이거 하루 폭락했다고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되겠습니까? 뭐 물론 미래 어느 순간에서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제 이런 하락을 보고 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이걸 보고 이제 하방 베팅을 하기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다. 지금은 신고가 랠리, 너무나 강력한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음봉,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자꾸 주식을 매수하고 자꾸 지수 상방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 높고 어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00 언저리에서 뭐 18,100 정도의 어떤 저항을 확인한 셈인데, 약하게 저항을 확인한 셈인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어젯밤에 이런 폭락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잔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변동성은 굉장히 좀 적었다고요. 신고가 랠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좀 맥빠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맥빠진 상승 중이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런 폭락은 오히려 이 본격적인 상승의 기울기를 더욱더 가파르게 할 수 있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젯밤 같은 이런 급락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봉 보면서 일단은 뭐 어떤 그 어젯밤 이런 하락을 보면서 이런 걸 보고 막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잘 보시라고요. 엔비디아 어제 시장 2% 가까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1%라고요. 마이너스 0.1%. 안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대장은 아직도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이런 지수들의 어떤 저항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몇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으로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방 베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밤도 잘 보시다가 어딘가에서 이제 지지력이 좀 만들어지는 걸 좀 확인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주식을 좀 매수해 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딱히 상방 베팅은 별로 그렇게 별로 그 손이 안 나가서 일단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어차피 몸 컨디션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밤에 빨리 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 김에 어쨌든 미국 증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방 베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약한 놈들 후려보세요. 약한 놈들. 러셀 지수 요즘 약하지 않습니까? 러셀 지수는 보시면 어젯밤에 4%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쌍고점 우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방 베팅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은 일단 이런 친구들 일단 데리고 노시라는 겁니다. 예. 굳이 하시고 싶다면 이런 거. 사실 근데 이것도 러셀 지수도 이것도 일단 당분간은 얘도 쌍고점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얘도 당연히 위쪽으로 조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래쪽보다는요. 어쨌든 지금 대장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려봤어요. 미국 증시, 그죠? 아직까지 대장은 강하다. 지금 이 어젯밤 있었던 요것만 갖고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금리나 기대감 후퇴한 걸로 완전히 돌아서느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걸로 그쪽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틀어지려면은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됩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치고 오르면서 다시 시장에 어떤 발작을 줄 정도로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은 더 이상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 금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좀 잠깐 한번 볼까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금리가 크게 올랐어요. 레벨업이 됐고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당분간 박스권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착할 만한 재료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건데요. 하여튼 금리가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갖고 막 여기 막 5%대를 다시 한번 위협한다거나, 물론 뭐 이럴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어떤 투기적인 게 좀 작용을 해갖고 얘가 계속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면은, 그럼 이제 주식시장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주식시장도 더 이상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거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금리는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면, 만약에 올라간다라면은 어디선가 이제 얘가 다시 꺾일 텐데, 어디선가 이제 꺾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금리 하락에다 이제 좀 베팅을 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제가 어제 박스권 상황에서 몰랐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에다가는 베팅을 하지 않았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 좀 늦어져서 그렇죠.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는 할 거란 말이죠. 금리 인하 할 거는 우리가 어쨌든 알고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이런 물가지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훅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좋은 중장기적인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젯밤에 요까지 올랐는데, 뭐 이 정도만 보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 금리 하락을 베팅하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올라오기를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젯밤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에서 보여지는 이 장대 양봉의 의미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착한 첫 번째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레벨업을 알리는 그런 장대 양봉의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게 상승의 끝을 이야기하는 오버슈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저렇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정당화될 만한 이슈가 있었고,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이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오랫동안 보여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길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저는 일단 진짜라고 믿고 있고, 이거는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면은 주식시장이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거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할 수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기업 실적에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기업 실적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깜짝 저런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따라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급락한 그런 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뭐 어떤 이슈적으로 봐서나 뭐 기술적으로 봐서나 일단 눌림시 매수가 굉장히 정석적이고, 뭐 맞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주식시장 하방 베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 증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일단 좀 드려봤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 증시가 충분히 고점을 확인하거나 그럼 이제 하방 베팅을 좀 진행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몇 달 걸린다고요. 어떤 고점 확인 과정이요. 지금은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방 진입을 할 거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죠. 잠깐 좀 순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빅스 좀 잠깐 볼까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이 빅스가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지 않냐. 제가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지금 주식을 못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젯밤 한번 일단 힘을 분출했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빅스가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르면은, 그때는 차라리 뭐 주식을 매수할 만한 그런 차라리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차라리 주식 매수하기에 안전한 그런 모습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빅스가 이렇게 튀어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빅스가 뭐 윗골을 달고 이러고 있지만, 지금 몇 달 동안 힘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계속 추세적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빅스가 훅 올라오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훅 빠질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죠?
어젯밤에 나스닥에 빠지기 시작했고 일단 정석적으로 봤을 땐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당장 오늘 밤에 뭐 주식을 사라 그랬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만약에 주식을 매수하고 네,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세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사실 미국 증시 어젯밤에 아랫꼬리를 좀 달고 그랬긴 했지만 계속 빠질 수 있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몇 거래일 동안 좀 지켜봐야 돼요. 솔직히 여기서 S&P와 나스닥이 계속해서 줄줄줄줄 대폭락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일단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그거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빅스도 그렇다는 겁니다. 빅스도 지금 일단 이렇게 한번 올라왔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좀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얘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다 지금 정석적인 관점이고 이런저런 이슈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베팅 앞으로 주식이 더 빠질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상황에선 미국 증시 미국 주식을 사고 지수 상방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석적이고 이게 확률이 높긴 할 거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인 거예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빅스가 훅 올라가고 여기서 갑자기 지수가 한 번에 훅 빠져버리면은 그럼 이제 대세상승장 굳히기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훅 빠져버린다. 위쪽에 있는 이런 고점을 위쪽에 어떤 저항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여기서 미국 증시가 훅 빠져버린다면은 오히려 그런 거는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훅 빠지는 거는 이런 건 뭐 추세적인 하방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안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뭐 드리던 이야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봤어요. 다 말씀드렸고요. 달러 인덱스 좀 보겠습니다. 올랐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예,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가 올랐습니다. 이상한 거 없죠? 예. 어젯밤에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달러가 오르니까 유로화 떨어지고 각종 원자재들 다 같이 오르다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구리값 떨어지고 뭐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올랐네요. 국제유가는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국제유가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일단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상승 탄력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금값은 어젯밤에 이제 그죠? 달러가 오르니까 떨어졌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거든요. 다시 또 이 자리로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금값은 이제 여기서 이 자리 붕괴되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이 자리 내려왔거든요.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아래쪽으로 좀 갈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존 기존 골드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험 관리 좀 어느 정도 좀 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하셨던 분들,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과 어떤 위험이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금값 입장에서 2,000달러, 여기 어디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게 참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꾸 약간 이야기하는 순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 분명히 이거 신고가 랠리는 맞아요, 그죠? 신고가 랠리인데 신고가 랠리에 걸맞지 않는 좀 힘이 어쨌든 좀 비실비실하긴 합니다. 영 잘 못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 점은 조금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대폭등을 하면서 이제 자기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꼬꾸라지면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분명히 잘 못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게 언제부터죠? 여기부터 1월 말부터 해서 지금 이제 2월 14일인데 1월 말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계속 여기서만 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랠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장의 힘이 약한 건지 아니면 아직 폭등을 안 한 건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시장의 힘은 신고가 랠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렇게 힘은 좀 약간 좀 맥빠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점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고요. 코스피는 어제 물가지표 때문에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답답한 그런 구간이 돼가지고 제가 특별히 여기다 대고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이건 솔직히 좀 더 확인은 좀 해봐야 되긴 되는데요. 일단은 뭐 개인적인 그냥 이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 부분은요. 그 제가 지난번에 2차 상승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2차 상승 여기서 이제 1차로 한번 올라갔고 1차로 요렇게 2거래일 동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살짝 조정 주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근데 2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날하고 그리고 이날하고 이날 지난 2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막 몇 조 원 단위로 매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콜옵션 대박 시세들이 좀 나타났고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어떤 전형적인 오버슈팅의 모습들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잘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사실 이제 이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뭐 하락으로의 전환이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일단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다시 이게 하락으로서의 그 전환을 오늘의 하락이 어떤 그 하락으로서의 완전 전환을 의미하는 봉일 수도 있다. 이 정도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죠? 지난번에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까지 했고 여기서 이제 슈팅성 시세를 보여줬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런 시세는 일단 다 끝났다. 라고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은 다 일단 뿜어낸 상태에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이거는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할 수 있으나 근데 일단 충분히 하락 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의견입니다. 의견. 아직까지는 뭐죠? 아직까지는 뭐 눌림이에요. 5일선이 좀 깨지는 뭐 살짝의 눌림이긴 하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자리들 보면 사실 이거 눌림이죠. 이것도 사실 눌림이었죠. 이날도. 근데 눌림이 아니었죠. 하락의 시작이었죠. 오버슈팅 뒤에는 이렇게 엄청난 오버슈팅 뒤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조정이 아니고 하락 전환의 음봉이었을 이런 것들이 하락 전환의 음봉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때와 비교해서 이때와 지금 어떤 힘의 차이는 약간 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락 전환으로서의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은 어디죠? 중요한 지지선은 요날의 양봉의 종가입니다. 2월 2일 날 시장이 급등했었잖아요. 이날의 종가가 어디죠? 여기 한 354 정도 됩니다. 354가 나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다. 354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 오버슈팅을 여기서 한 번, 뭐 두 번,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죠. 지금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싼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좀 주의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끝났고, 네 말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증시, 세계 증시는 굉장히 좀 강해서 그러니까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고요. 일단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코스피 자체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크게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선물 340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내외로 해서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엄청난 빽빽한 매물대예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도 좀 제한적,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쪽으로도 좀 제한적. 지금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이제 여기서 특별한 이슈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냥 이제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일단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래쪽으로도 지지선 많고 위쪽으로도 뭐가 많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크게 가고 싶다면은 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시장에 한번 발작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그런 악재가 있다면은 이제 코스피도 좀 더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명분이 아직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는 당분간 일단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어떤 답답한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인 고점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다 일단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어제 그게 충격이 좀 크긴 컸던 모양이에요. 예. 사실 그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좀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죠? 금리나 기대감 후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참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환율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긴 한데 여기서도 또 음봉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어딘가에서 또 하방 압력을 또 받고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막 많이 갈 수도 없고 아래쪽에서 또 받치는 힘도 좀 제법 강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얘도 계속해서 답답한 뭐 그런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시간만 죽이고 있네요. 하여튼 1340원대가 어떤 중요한 저항입니다. 다시 저항 자리에 걸려있고 결과적으로 또 일단 당분간도 박스권일 수 있겠죠. 특별한 무슨 일이 없으면 박스권일 수 있다. 뭐 요정도. 하여튼 아래쪽으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는 환율 입장에서는 일단은 극복을 한번 한 거죠. 그래도 위쪽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일단 요정도 말씀드리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어차피 박스권이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이제 뭐 적당히 뭐 여기 어딘가가 제가 이야기했던 뭐 그런 단기 고점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도 여기 어딘가가 단기 고점이고 또 다시 또 이제 어떤 하락 파동이 또 시작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락 파동이 시작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이렇게 고점이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는 조금 좀 네, 여기에 대한 충격은 조금 좀 크게 올 수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아침 9시 47분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마감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아래 꼬리 달고도 올라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하여튼 하루 종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지금 한국 증시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저의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지난번에 오버슈팅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게 조정인데 조정이 아니고 하락 전환의 시작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당히 잘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